안녕하세요, 카가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차 잘 안 하는데 저는 또 이런 거 좋아하니까 RS3를 가져왔습니다. 아우디에서 파는 고성능 컴팩트 세단 중 하나인데 다른 고성능 컴팩트 세단보다 훨씬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차 5기통입니다. 5기통? 뭐 요즘 5기통 차가 어딨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국산차 중에서는 뭐 그나마 쌍용차, 뭐 물론 디젤이었지만, 그리고 옛날에는 볼보가 좀 썼었고, 폭스바겐 아우디도 5기통 차 생각보다 잘 만듭니다. 옛날부터도 굉장히 오래 만들었고, 뭐 물론 대중적인 그런 엔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시대의 마지막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RS3 5기통을 오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S3는 아우디의 RS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작은 모델이기도 하지만, 현재 아우디 코리아에서 판매하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아우디 중에서도 가장 작은 모델이에요. 옛날에는 뭐 A1도 있었고, A2라는 뭐 미니밴 같은 차도 하나 있었는데, A2는 뭐 국내에서 안 팔았으니까 일단은 A3가 이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아우디 중 가장 작은 라인업이죠. 그 A3의 가장 고성능 모델이 RS3입니다. 바로 위에는 S3라는 차가 있고, 그 위에 또 이제 RS3라는 차가 있는데, 형제 모델로는 폭스바겐 골프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폭스바겐 라인업 중에서도 골프 R이 그나마 좀 비슷한 그런 레벨에 있는 차입니다. 뭐 경쟁 모델로 치면은 뭐 CLA45S, AMG, 그리고 뭐 BMW M2 뭐 이런 차들이 있는데, 이 차는 뭐 그 차들보다 뭐 수치적으로 더 대단하거나 막 이런 건 없는데, 뭔가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습니다. 자, 컴팩트 세단. 이 차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엑센트 타잖아요. 엑센트랑 사이즈가 좀 비슷합니다. 근데 출력이 무려 400마력입니다. 400마력에 50.9토크를 냅니다. 근데 휠 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차만 봐도 이거 범상치 않은 차다라는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19인치 휠이 껴져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차 앞에가 265가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뒤에는 265 아니면 더 넓은 게 들어가겠네 라고 하는 게 보통의 통념적인 상식이지만, 뒤에 245가 들어갑니다. 무려 20mm나 좁은 타이어가 들어가요. 이 점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가 시승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이런 세팅을 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뭐 제 생각으로는 사륜구동의 한계를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한 세팅으로 보여집니다. 프론트 브레이크는 이제 포르쉐에서도 쓰는, 옛날엔 인피니티에서도 썼죠, 아케보노라는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에는 6P, 뒤에는 1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EPB, 그러니까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대중화가 되면서, 뭐 고성능 스포츠카, 슈퍼카들도 뒤에 주차용 브레이크는 1P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뭐 이 차도 그런 맥락에서 1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시면 차가 굉장히 작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덩치가 막 그렇게 작은 사람도 아니지만 차가 생각보다 크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뭐 물론 이런 컴팩트한 스포츠 세단들이 좀 이렇게 오버핸드도 달고 하다 보니까 좀 크기에 비해서 좀 넓어 보이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RS3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조금은 여전히 컴팩트한 세단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뒤쪽으로 오셔도 막 그렇게 이거 엄청난 고성능이다 막 이런 느낌은 또 안 드실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색상이 지금 이래가지고 조금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뭐 하여튼 양쪽에 이제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가변 배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모드에 따라서 배기음이 조금 더 커지고 음색도 조금 달라지고 뭐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RS3는 뭐 한국에는 당연히 한 가지 트림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앞뒤 모두 다 LED 헤드램프, 테일램프 장착이 되고, 앞에 헤드램프는 무려 매트릭스 라이트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적으로도 전혀 떨어질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성, 스포츠성, 뭐 프리미엄 브랜드로서도 충분히 괜찮은 차가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간단하게 날도 춥고 하니까 바로 시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들어왔는데 컴팩트 세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뭐 그렇게 실내가 넉넉하진 않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이런 스포츠 성향의 펀카에서는 작은 게 오히려 더 이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실내가 좁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A3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버튼들이나 이런 뭐 아이팟에서 본 것 같은 이런 터치식 음량 조절 스위치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여전히 위트 있게 잘 남아있고, RS만의 이런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스포티하고 멋있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일체형 헤드레스트가 장착된 시트라든지 뭐 이렇게 허니콤 패턴이 들어간 RS 시트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밖에 차가 색깔이 연두색이라 가지고 실내에 레드 포인트가 막 그렇게 어울리는 느낌은 아닌데, 일단은 그래도 꽤나 스포티한 모습으로 느껴지네요. 뭐 이런 카본 패턴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멋있고, 알칸타라 핸들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뭐 빨간색이나 아니면은 흰색, 검은색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위화감 없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의 이제 가장 핵심은 5기통 엔진이잖아요. 근데 이제 5기통 엔진이 그렇게 막 대중적인 엔진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5기통 엔진이 뭐 어떤 장점이 있지? 라고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단 말이죠. 근데 5기통 엔진, 정확히 말하자면 4기통보다는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보여주고 6기통보다는 조금 거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어떻게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좀 어중간한 그런 느낌이죠. 근데 하지만 그 5기통 특유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기통 특유의 사운드 그리고 회전 질감 때문에 5기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해외에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 5기통 중에서도 가장 고성능 모델로 튜닝이 된 게 이 RS3에 장착된 엔진입니다. 그래서 407마력의 50.9토크를 내고 있고, 그리고 그 출력은 7단 DSG와 맞물려서 4바퀴의 출력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MW M2 같은 경우는 400마력이 넘는 출력을 오로지 후륜구동으로만 작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륜구동에서 가장 펑카라고 손꼽히는 모델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에는 혼다 CBR, 타이발도 있을 거고, 르노의 메간 트로피알 이런 차들도 있고, 근데 이제 국산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뭐 현대 아반떼 N 이런 차도 있죠. 물론 이제 그 차들은 200마력 후반에서 300마력 정도 되는 차들이기 때문에 이 400마력대의 RS3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무조건적으로 그 차들보다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상위 모델이라고 그런 차별점을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차 같은 경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케보노 6P라든지 뭐 이 차의 ECS가 또 멀로사에서 나온 ECS예요. 근데 ECS가 용량이 상당히 크다. 기존 RS3보다도 용량이 훨씬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댐핑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컴포트 모드로 다니면은 너무나도 편안하거든요. 근데 RS 모드만 넣으면은 진짜 무슨 일체형 코일오버를 장착한 차처럼 말도 안 되게 통통 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거는 이제 고성능 디비전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이 차는 한 가지 독특한 장치가 하나 장착이 돼 있는데, 바로 토크 스플리터라는 그런 파츠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토크 스플리터가 뭐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LSD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동 제한 장치의 일종인데, 토크 스플리터는 그거보다는 더 극단적으로, 그리고 더 동력을 이동시키는 데에 더 집중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LSD 같은 경우는 이제 디퍼렌셜에 있는 기어들이 맞물리고 그 안에 다판과 클러치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일정 토크가 넘어가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양쪽 바퀴의 차동을 제한하는 그런 장치고, 이제 이 LSD라는 게 나와서 이제 전자식으로 그 차동을 풀었다 조였다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토크 스플리터 같은 경우는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양쪽에 모터를 장착을 하고, 그 모터가 각 바퀴를 제어할 수 있는 클러치를 연결하고 떼는 과정을 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한쪽 바퀴에 400마력의 출력을 모두 전달할 수도 있고, 후륜구동 모드로 완벽하게 뒤쪽에만 토크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S3 같은 경우 일종의 드리프트 같은 그런 주행도 가능하고, 물론 후륜구동처럼 카운터를 주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넘어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사륜구동 특유의 드리프트, 그러니까 랠리카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션이 나오는데, 약간 대각선으로 제로 카운터로 흘러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3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265에 앞에 타이어가 달려있고 뒤에는 245가 달려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륜구동의 거동 특성에 대해서도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륜구동의 특성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언더스테어가 강한 세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이 언더스티어를 막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잡는 토크 벡터링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이제 뭐 진짜로 그런 회전수를 보상을 해서 맞추는 그런 방식의 토크 벡터링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물론 토크 스플리터도 역할을 하겠지만 이 타이어의 폭 자체를 줄임으로써 뒤쪽을 조금 더 슬릭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카빙의 느낌을 나게 하는 그런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우디가 갖고 있는 이 4륜의 트랙션, 엄청난 트랙션을 기반으로 뒤쪽에 있는 트랙션을 살짝 의도적으로 낮추면서 코너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샤프하게 돈다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우디에 대한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차를 타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잘 돕니다. 물론 이게 트랙션이 세서 잘 돈다라는 느낌이 좀 지배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뒷바퀴 폭이 좁고 토크 스플리터가 적극적으로 후륜의 토크 분배를 해주면서 최대한 언더스티어를 억제하려는 느낌이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오버스티어를 보여주는 듯 말 듯 하면서 일반적인 주행 특성은 약한 언더스티어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후륜 구동이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오버스티어가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400마력을 거칠게 몰아붙일 수 있을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400마력을 일상에서도 충분히 아쉽지 않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차가 BMW M2보다도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M2도 확실한 매력이 있는 차입니다. FR 쿠페, 그리고 6기통,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M이 워낙에 그런 부분을 잘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 RS3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언제든지 부담없이 400마력을 끝까지 뽑아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M2보다는 훨씬 더 그런 부담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모터스포츠를 좋아하시거나 서킷을 자주 다니시고, 그리고 뭔가의 그런 본인의 목적이 있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M2 쪽에 마음이 끌리겠죠. 하지만 이 RS3도 충분히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서킷이나 고속 영역에서도 충분한 재미를 제공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던 이유는, 일단 이 차가 평균적으로 연비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400마력이 넘는 고성능차의 경우에는 일단은 당연히 연비가 좀 안 좋겠죠. 보통 이제 400마력대라고 하면은 이제 국산차로는 뭐 스팅어 3.3이 370마력, 380마력 정도 하니까, 이제 그 차랑 비교를 하자면 대략적으로 그 차가 한 6에서 7km, 잘 나와야지 7km 나오는 차인데, 고속도로에서는 한 15km 정도까지도 기록을 하고, 좀 시원시원하게 달린다 하면은 한 11, 12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일상적으로 타기에 큰 부담이 없을 뿐더러, 이 차가 좀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렇게 에어로 파츠라든지 막 이런 게 아래로 달려있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차가 짧아서 그런지 앞뒤 오버행도 좀 짧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도 뭐 어지간해선 닿을 일이 없더라고요. 뭐 실제로도 한 번도 닿은 적이 없고요. 이 정도면 닿겠는데 싶은데도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예전에 스포츠카를 탔지만, 스포츠카, 그리고 특히 로어링을 한 차를 타시는 분들은 그런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뭐 물론 저도 그런 점 때문에 순정화를 하기도 했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스포츠카가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RS3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아우디 고성능차,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이 차 고장이 나면은 정말 답이 없는 거 아니냐, 잔고장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수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딱 잘라서 드리진 못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폭스바겐 아우디가 올해부터인가요? 보증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5년 15만 킬로를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RS3도 동일하게 5년 15만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증 프로그램 빵빵한 고성능차를 타면서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 새 차로 사시면 5년 15만 킬로 동안은 뭐 거의 고민 없이 그냥 타이어랑 브레이크 패드, 뭐 소모품 정도만 교환하고 타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일단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 차 가격을 얘기를 안 드릴 수 없겠죠. 7,600만 원 정도 하는 차인데,
7,600만 원에 이제 딱 걸리는 차들을 뭐가 있나라고 하면은 사실 경쟁 모델은 이 차보다 못해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이 비쌉니다. CLA45 같은 경우가 한 8,000만 원 초반, 그리고 뭐 M2가 9,000만 원 초반 정도 하죠. 출력이 이 차랑 좀 비슷한 M340i가 한 8,000만 원 정도 하는 차인데 그 차들이랑 비교를 해도 이 차는 분명한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데일리송이든 뭐 전천후로서 이 차를 타고 싶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고성능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라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그런 모델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자, 근데 이제 7,6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7,6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오닉 5N인데, 사실 모든 면에서 이 차와 대척점에 있는 차죠. 일단 내연기관이 아니고 전기차고, 그리고 차체도 굉장히 크고 무게도 무겁고요. 이 차는 1600kg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차는 2.2톤이니까 물론 그런 무게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출력도 물론 그 차가 200마력 이상 높고, 뭐 그런 점도 있지만, 이제 아이오닉 5N은 뭐 전기차로서의 장점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리고 SUV의 장점도 당연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조용하게 타고 다니고 싶을 때는 또 조용하게 타고 다니고, 또 SUV 특유의 뭐 그런 공간, 그러니까 아이오닉 5가 공간이 되게 좋잖아요. 공간 좋고, 뭐 짐 잘 실리고, 뭐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뭐 데일리로서는 사실 아이오닉 5N이 너무나도 강력한 경쟁자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차를 고민하시는 분이나 아이오닉 5N을 고민하시는 분은 절대로 서로를 견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기는 하는데, 둘 다 타본 입장에서는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매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일단은 강하게 듭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칭찬만 조금 늘어놓은 것 같은데, 물론 이 차도 단점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차로 중앙 유지가 없어요. 그래서 차간 거리만 된다, 그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 차로 자율주행 켜놓고 편하게 가실 분들 많이 없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큰 단점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뭐 뱅앤올uf슨 스피커도 장착이 돼 있고, HUD도 장착이 돼 있고, 뭐 12.3인치 디지털 콕핏이라든지 뭐 MMI 뭐 굉장히 선명하고, 아우디 잘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프레임도 되게 좋고 선명하고, 그래픽도 깔끔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죠. 커넥티비티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사실 아우디가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였다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추락을 했던 브랜드인데, 아우디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사람들한테 평가절하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차는 엄청난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우디 특유의 안정감과 사륜구동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브랜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운전 감각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어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런 아쉬움들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아우디 RS3 사실 지금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올해 물량이 이미 완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우디 RS3는 마지막 내연기관 시대에 아우디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5기통의 사운드, 뭐 배기 사운드, 그리고 이 DCT 특유의 직결감, 그리고 변속 충격, 모든 것이 한데 아우러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륜구동, 엄청나게 똑똑한 사륜구동이 장착되면서 그런 운전의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어찌 보면은 살 수 있는 펑카 중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BMW 1M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펑카의 약간 최정상에 있는 느낌,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RS3 간단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